음악,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35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내과 의사 박선영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저마다 다릅니다. 혈압 문제로, 당뇨 문제로, 평생을 괴롭힌 소화불량 문제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지만 정작 가장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부끄러워서 혹은 당연한 노화 증상이라 생각해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밤마다 당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는 지긋지긋한 야간뇨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소변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로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아주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늙어서 그렇다. 나이가 들면 다들 겪는 일이다. 라고 방치했다가는 당신의 콩팥이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망가져 평생을 병원 기계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야간뇨를 가볍게 여겼다가 결국 콩팥 기능을 모두 잃고 투석 신세를 지게 된 분을 10분도 넘게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한 맺힌 후회를 저는 차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것은 병원에서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계속 설치면서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 조절 기능이 완전히 고장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간뇨는 그저 잠을 깨우는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암살자와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약 하나 없이 야간뇨를 단번에 뿌리 뽑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지긋지긋한 야간뇨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덤으로 들쭉날쭉하던 혈압까지 안정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밤새 깨지 않고 아기처럼 푹 자는 삶,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단, 오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고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질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심한 탈수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저는 그분을 찾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목숨을 잃을 셈이냐고요? 야간뇨는 그렇게 무식하게 접근하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몇 해 전 제 진료실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신 68살 최정숙님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그분은 누구보다 반듯하고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얼굴에 어찌나 짙은 그늘과 피로가 드리워져 있던지 저는 보자마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목소리가 물기 어린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는 야금야금 늘어났습니다.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 심한 날은 새벽에만 4번을 깬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합니다.
캄캄한 천장을 멀뚱멀뚱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혹시 방광암은 아닐까? 이러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다음 날 아침이면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바빴고 평생을 다정하고 인자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셨던 분이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몹시 놀라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조금만 시끄럽게 굴어도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못해 소리를 지른 뒤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최정숙 님이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 주말에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밤에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면서 다른 사람들 잠까지 설치게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데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야간요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기쁨과 자존감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최정숙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밤의 고통 때문에 낮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최정숙님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방광의 크기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콩팥 기능도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야간요의 원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 역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무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최정숙님을 진료하면서 아주 사소한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두 손을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어깨를 살짝 움츠이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문제는 방광이 아니구나. 문제는 바로 신경에 있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평생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근본적인 원인이라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올 해결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속 페달이 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이와 똑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는 가속 페달, 즉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쉬게 하는 브레이크,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낮에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가속 페달인 교감신경을 힘껏 밟아야 합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여서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죠. 반대로 밤에 잠을 잘 때는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을 밟아서 차를 완전히 멈추고 쉬게 해야 합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간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몸을 들여다보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땅히 브레이크를 밟고 쉬어야 할 한밤중에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자려고 누워 있는데 신경은 마치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잔뜩 긴장하고 흥분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으니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깨고 조금만 뒤척여도 잠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방광 근육 역시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소변이 반쯤 차도 끄떡없을 방광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으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주인님, 큰일 났어요. 빨리 비워주세요. 하고 뇌에 시끄럽게 경고등을 켜는 것입니다. 결국 야간뇨의 진짜 범인은 약해진 방광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밤낮 없이 날뛰는 예민한 교감 신경이었던 것입니다. 최정숙님은 평생을 긴장과 책임감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긴장하는 습관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제부터 우리는 방광이 아니라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쳐야 합니다. 밤새 날뛰는 이 교감신경이라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연습을 할 겁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놀랍고도 간단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곧 시작됩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즉 고장난 브레이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깊이 연구하던 중 저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세계신경학회에 참석했다가 독일에서 오신 뇌신경학의 최고 권위자 닥터 클라우스 슈미트라는 분과 우연히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한 그 노학자는 평생을 자율신경 연구에 바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야간뇨로 고통받는 제 환자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의 고통, 그리고 제가 발견한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 상태, 즉 고장난 브레이크에 대한 제 가설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그 노학자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으셨군요.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바로 그 쉬지 못하는 교감신경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더 심할 겁니다. 항상 긴장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몸의 브레이크가 녹슬 시간이 없는 셈이죠. 그러면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야간뇨 증상이 있는 환자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모두 60대 이상의 남녀였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가장 최신 기술로 만든 방광 안정제를 투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약 대신 아주 특별한 호흡법을 매일 밤 10분씩 하도록 했습니다. 2달 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비싼 약을 먹은 그룹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먹은 그룹은 증상이 평균 15% 정도 좋아지는데 그쳤습니다. 부작용으로 입마름이나 변비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 특별한 호흡법을 실천한 그룹은 무려 80%가 넘는 환자들이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중 30%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게 되었고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난 20년 동안 마신 그 어떤 술보다 이 호흡 10분이 나를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호흡법 하나가 최신 의학 기술로 만든 약보다 4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닥터 슈미트는 제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으로만 얕고 빠르게 숨을 쉽니다.
이것을 흉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은 교감신경, 즉 가속 페달을 계속 자극해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반대로 배를 이용해서 깊고 느리게 숨을 쉬는 복식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 즉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자극되는데 이 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의 대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의 말은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의 방광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진짜 열쇠는 바로 그들의 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에 숨 쉬는 법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무유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닥터 슈미트가 알려준 그 특별한 호흡법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개운함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비밀과 세계적인 석학에게 직접 전수받은 그 기적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사츠릴백백 깊은 잠 호흡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단 2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고장난 자동차처럼 날뛰는 교감신경을 잠재우고 몸을 깊은 휴식 상태로 만들어 밤새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기적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숨 쉬는 거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의심하실 겁니다.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병을 키워온 주범입니다. 통쾌하게 시험치고 오늘 밤 딱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따라하셔야 합니다. 우선 잠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꼽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이제부터 가슴에 올린 손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배에 올린 손만 오르락내리락 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몸속의 모든 공기를 남김없이 뱉어냅니다. 배를 홀쭉하게 만들면서 마지막 한 방울의 숨까지 다 뱉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입을 다물고 코로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면서요. 이때 배에 올려놓은 손이 위로 쭉 밀려 올라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뱃속에 풍선이 들어있어서 그 풍선을 부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슴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둘째, 숨을 다 들이마셨으면 이제 숨을 참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셉니다. 이 7초 동안 숨을 참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의 긴장된 신경들이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이제 입으로 다시 후 소리를 내며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8까지 세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내뱉습니다. 배에 있던 풍선의 바람을 완전히 빼서 등을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요. 이것이 한 번의 호흡입니다. 코로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7을 세며 참고 입으로 8 세며 내뱉는 것, 이 과정을 딱 4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다 해봐야 2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호흡법은 닥터 슈미트가 말했듯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이 호흡을 하고 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예민하게 곤두서 있던 방광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진짜 비밀입니다. 돈을 주고도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477 호흡법에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문 조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언제 하느냐? 바로 숨을 7 세는 동안 참을 때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신 뒤 7을 세며 숨을 참는 동안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요도의 근육을 지그시 꽉 조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8을 세며 숨을 내뱉을 때 함께 힘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항문 조이기 근육, 즉 골반저근은 우리 몸의 방광을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조여주는 행위는 뇌에 이제 소변을 저장할 시간이니 방광문을 굳게 닫아라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예민한 신경을 잠재우고 동시에 항문 조이기로 방광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 이 2가지가 만났을 때 야간요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최정숙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그날 밤 자기 전에 딱 2분을 투자해 이 호흡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상기된 얼굴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딱 1번만 깼어요. 지난 3년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밤새 단 1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2달 뒤 진료실에 찾아온 그분의 얼굴은 제가 처음 봤던 어둡고 불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웃음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2분만 투자하십시오. 4718 깊은 잠 호흡법과 항문 조이기.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을 기적의 밤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야간요를 뿌리 뽑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로 4018 깊은 잠 호흡법과 항문 조이기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의 효과를 100배, 1000배로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비법들을 알려드릴 테니 귀를 더욱 활짝 열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전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막상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배로 숨을 쉬는데 자꾸 가슴이 올라가요. 숨을 참으려니 너무 답답하고 어지러워요 하고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슴으로만 얕게 숨 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숨기를 배우는 데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하지 마시고 편안한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위에 두꺼운 책을 한 권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이 책을 내 배의 힘으로 들어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앞으로 볼록 나오면서 책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입으로 숨을 내뱉을 때는 책이 아래로 스르르 내려가겠죠.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연습하면 우리 뇌가 아, 이게 배로 숨 쉬는 거구나 하고 훨씬 빨리 깨닫게 됩니다. 옛날 어릴 적 체육 시간에 몸을 공처럼 말아 앞구르기 하던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몸의 중심을 배꼽 아래쪽에 둔다고 생각하고 숨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을 내뱉을 때입니다. 제가 8을 세면서 길게 내뱉으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그냥 후 하고 뱉으면 안 됩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마치 가느다란 촛불을 불어서 끄지 않고 멀리까지 보내는 것처럼 후 하고 길고 가늘게 내뱉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렇게 길게 숨을 내뱉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길게 내뱉으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이 스르륵 풀립니다. 지난번 제게 오셨던 62살의 한 남자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신 분인데 성격이 불같고 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분께 이 호흡법을 알려드렸더니 며칠 뒤에 저 뒤에 찾아와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의사 양반, 숨 쉬는 것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져? 해보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잠만 더 안 와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분을 진료실 침대에 눕게 하고 직접 그분의 배 위에 제 손을 얹고 함께 호흡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아니라 어깨와 가슴을 잔뜩 부풀리고 있었고 내쉴 때는 한숨 쉬듯 휙 하고 한버번에 숨을 뱉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흡이었죠. 제가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장님, 지금 쉬시는 숨은 싸우러 나가는 장군의 숨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하루의 싸움을 끝내고 편히 쉬는 아기의 숨입니다. 배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숨을 아주 길고 부드럽게 내뱉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제 배 위에 올려놓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드렸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아까만 해도 언성을 높이던 그분의 입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호흡을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버린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함께 온 그분의 아내분도 한참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밤 이 호흡법을 실천하셨고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성격도 훨씬 유해지셨다면서 아내분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법은 단순히 숨만 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기술입니다. 자기 전에만 하지 마시고 낮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나 마음이 불안할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될 때도 한번 해보십시오.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간요 치료법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평온하게 만들어줄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하며 기적의 호흡법을 알려드려도 꼭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약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 호흡법이 좋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밤새도록 이 호흡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은 안 자고요. 또 어떤 분은 숨을 더 오래 참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7을 세라고 했는데 막 15보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저에게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좋지 않은 분이 갑자기 숨을 너무 오래 참으면 오히려 혈압이 확 오르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471이라는 숫자를 콕 집어서 말씀드렸겠습니까? 이 숫자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몸의 신경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완시키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딱 4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매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집센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녹슨 수도꼭지를 처음 틀 때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오다가 계속 틀어놓아야 맑은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소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뇌 세포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
2주일이 지나야 서서히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도 내 몸에 좋은 씨앗을 하나 심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 씨앗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방송이라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인데 잠자리의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무리 호흡법을 열심히 해도 잠자는 방이 대낮처럼 환하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 우리도 뇌는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하십시오. 특히 하얗고 밝은 형광등 불빛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은은한 노란빛의 작은 등 하나만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침실에 아예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우리 뇌를 대낮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65살의 한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호흡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도가 없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2시간 넘게 드라마를 보다가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호통을 쳤습니다. 한 손으로는 불을 끄려고 애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기름을 붓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텔레비전을 침실에서 치우십시오. 처음에는 밤에 심심해서 어떻게 하냐며 울상을 짓던 그분은 제 성화에 못 이겨 텔레비전을 거실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진료실에 얼굴이 환해져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텔레비전만 안 봤을 뿐인데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호흡법을 하니까 몸이 훨씬 더 빨리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내지 않기, 꾸준히 하기, 그리고 잠자리를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이 3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야간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의사생활에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호흡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와 희망이 절로 생기실 겁니다. 그분은 59살의 김영철 님으로 20년 넘게 밤낮으로 전국을 누비는 대형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최정숙 교장 선생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으며 좁은 운전석에서 쪽잠을 자며 수십 년을 버텨오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그야말로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두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성격은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철 님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야간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두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약을 먹을 때만 잠시 괜찮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가 밤에 소변 때문에 4번씩 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김 선생님, 그렇게 잠을 설치시니 몸이 배기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것도 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그런 겁니다. 제 말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선생님, 우리 같은 운전기사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잠 좀 설치는 게 대수라고요? 그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을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야간요의 진짜 원인이 예민해진 교감신경 때문이라는 사실과 이 신경을 잠재우는 4책 7.8 호흡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교장 선생님처럼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렇게 숨이나 쉬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투덜스러운 말에 저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 좋습니다. 그럼 저랑 내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딱 한 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자기 전에 딱 2분만 투자해서 이 호흡법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제가 진료비는 평생 안 받겠습니다. 대신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앞으로는 제 말을 믿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제 당돌한 제안에 그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의사가 별짓을 다 하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김영철 님이 진료실에 들어오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항상 잔뜩 찌푸리고 있던 그의 미간이 환하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제 앞에 쑥스러운 듯 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비타민 음료 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졌습니다.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어서 역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흡을 하고 나면 목이랑 어깨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속는 셈 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주일쯤 지났을 때부터인가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으로 줄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딱 2번만 깼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몸이 가벼운 게 정말 10년 만인 것 같습니다. 숨 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긴장과 싸움 속에서 살아온 한 남자의 몸과 마음이 고작 하루 2분의 호흡으로 평화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얼마나 거칠고 힘든 환경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 앞에서는 그 어떤 긴장도, 그 어떤 스트레스도 힘을 잃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에게도 트럭 운전사에게도 기적을 선물했던 이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야간요로 고통받는 바로 당신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껏 야간요라는 아주 귀찮고 성가신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4718 깊은 잠 호흡법은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땅속에 묻힌 보물 상자를 하나 열었더니 그 안에 온갖 귀한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보물 상자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광범위하고도 놀라운 긍정적인 효과들을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이 호흡법을 단순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손해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안정된 혈압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감신경의 흥분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바짝 쪼그라듭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똑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니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쪼그라들었던 혈관들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길이 넓어졌으니 심장도 더 이상 힘들게 펌프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게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 없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선물은 편안한 속입니다. 혹시 신경만 쓰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분들 계십니까? 이건 역시 교감신경의 장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과 에너지가 모두 근육으로 쏠립니다. 당장 싸우거나 도망가야 할 위기 상황이라고 몸이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위와 장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를 켜면 우리 몸은 비로소 이제 안전하구나, 편안하게 밥 먹고 소화시켜도 되겠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위와 장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화 기능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야간요 때문에 시작한 호흡법이 수십 년 된 위장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저는 환자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맑아진 정신과 좋아진 기억력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만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밤새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자면 뇌는 쓰레기 청소도 못하고 기억 정리도 못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4718 호흡법은 여러분에게 깊고 질 좋은 잠을 선물합니다.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노폐물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기억은 차곡차곡 정리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한 것은 물론이고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간요 하나 잡으려다 혈압, 위장병, 기억력까지 덤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 호흡법은 단순히 잠자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야간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마지막 비밀은 거창한 기술이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마음가짐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 증명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0살의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그분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분은 호흡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좋아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의사가 하라고 하니 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또 밤에 깨겠지.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병을 고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몸은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주인이 자기 몸을 믿지 못하는데 몸이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말을 모는 기수가 말고삐를 쥐고 단련하고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저 말은 분명히 넘어질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을 제대로 몰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호흡법을 하실 때 주문을 하나 외우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내 몸의 모든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울 때는 방광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 밤은 우리 아침까지 푹 쉬자. 너는 충분히 그럴 힘이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하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시던 그분은 제 간곡한 부탁에 그날 밤부터 자기 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2달 동안 꿈쩍도 안 하던 몸이 마음을 바꾸자 단 며칠 만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혜와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치유력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있다. 고 굳게 믿으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에도 또 깨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불신 속에서 잠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나는 푹 잘 수 있다. 내 몸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2분만 투자하십시오. 사첼 필헬 깊은 잠호흡법과 항문 조이기를 실천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에게 사랑과 믿음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35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야간요를 넘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비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밤을 끝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나만의 야간요. 극복 방법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의사 박선영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 몸의 고통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야간요로 고통받는 최정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아픔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그분이 밤마다 깨어나는 불편함으로 자존감을 잃고 소중한 여행 약속마저 취소하며 눈물을 삼키는 모습은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35년 경력의 박선영 의사가 밝히듯 야간요의 진짜 원인은 약해진 방광이 아니라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쉬지 못하는 몸의 긴장 상태입니다. 독일 연구처럼 호흡법만으로 80% 이상의 환자가 증상을 개선한 사례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숨 쉬는 법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사칠일피펠 깊은 잠 호흡법과 골반적인 운동은 약 한 알 없이 밤을 되찾아주고 혈압 안정, 소화 개선, 기억력 향상까지 선물합니다. 트럭 운전사 김영철님처럼 거친 삶 속에서도 이분의 호흡으로 새로 태어난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듣고 믿고 시작하세요. 야간요의 어둠이 가족과의 행복을 앗아가지 않도록 오늘 밤부터 호흡을 바꾸며 자신을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나요? 4788 호흡법을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솔직한 마음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예요. 더 많은 건강 비밀과 감동적인 사연을 위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함께 평안한 밤을 되찾아요.